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이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꽤 부유한 집 외동딸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시켜주시고 사주셨죠.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주신 덕분에 저는 성격도 좋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정도 많은 편이다 보니 누구 하나 무리해서 뒤처지거나 하는 걸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 많이 안타까웠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다가갔지만 그 친구는 저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는지 저를 잘 받아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주번 활동으로 다른 애들보다 늦게 하교를 하게 됐고 저는 버스를 타러 갔어요. 버스 정류장에 마침 그 친구가 있었고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저에게 눈인사만 건네더군요. 그 당시 굉장히 멋쓰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버스가 도착했고 제가 버스를 타자 그 친구는 탈까 말까 망설이는 눈치더군요. 잠시만요 하고 내려서 왜 안 타냐고 이 버스 타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그 친구는 아무 말 못한 채 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혹시 이 친구가 차비가 없어서 그런가 생각이 갑자기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손을 끌어 억지로 버스에 함께 탔습니다. 물론 제가 버스비는 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의 집은 저희 동네와 굉장히 가깝더군요. 저는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서 동네 슈퍼에서 땅콩엿을 사 먹자고 꼬셨습니다. 제가 그 땅콩엿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땅콩을 못 먹는다고 하더군요. 나는 땅콩 먹으면 온몸이 간지럽고 숨도 가빠지고 해서 땅콩 먹으면 안 된대. 몇 번 병원에 갔었거든. 아, 그래? 그럼 땅콩 없는 엿도 있어. 넌 그거 먹으면 되겠다. 근데 우리 아빠도 땅콩 못 먹는데 너도 그렇구나? 그거 땅콩에 알러지 있는 거라고 하더라? 땅콩 맛있는데 그걸 못 먹으니 아쉽당 이러며 괜한 너스레도 떨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하면서 저희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그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니 저와 너무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취향도 비슷했고 성격도 비슷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 이 친구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이 친구와 생일마저도 같은 거예요. 둘이 어찌나 신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생일 파티하면 되겠다고 했죠. 이렇게 쌍둥이처럼 비슷한 게 많은 우리가 친구가 된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친한 단짝이 되었죠. 그 친구의 이름은 미영이었어요. 미영이는 저와 단짝이 되고부터는 좀 더 밝아지고 학교에서도 좀 더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에서도 단짝으로 지내고 하교하고 집에서도 자주 놀았습니다. 미영이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친해지면서 알게 된 건데 미영이는 아빠와 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미영이 어머니는 미영이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영이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일도 관두시고 술에 의지하면서 살다가 점점 커가는 미영이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막노동을 하면서 미영이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 사진도 없어서 어머니 얼굴은 모른다고 했고요. 저는 저와 취향, 성격은 너무 비슷하지만 너무 다른 가정환경인 미영이를 보면서 약간의 가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같은 나이인데 미영이는 저보다 어른스러웠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품 안에서 아직도 아이 같은데 미영이는 그런 걸 모르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영이를 알뜰살뜰 챙겼던 것 같아요. 물론 미영이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 정도로 했죠. 괜히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무엇보다도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나의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도 미영이를 너무 예뻐하셨고 가끔은 저희 아빠도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곤 했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 미영이는 거의 저희 집 둘째 딸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는 미영이네 가족도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아직까지는 저에게 자기의 집과 아빠를 보여주기엔 좀 그랬나 봐요. 미영이네 집은 집 앞까지만 가보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루는 엄마가 반찬을 너무 많이 했으니 미영이네도 좀 갖다 주고 오라고 해서 반찬을 가지고 미영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 앞에서 미영이를 불렀고 미영이는 집 앞으로 나왔죠. 미영이는 집에서 밥 먹는 사람도 없어서 이런 거 안 갖다 줘도 되는데 엄마한테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아, 누구니? 친구니? 미영이네 아빠였어요. 저는 미영이네 아빠에게 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네 아빠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집에 들어갔다 가라고 하셨고 저희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죠. 미영이네 집은 낡긴 했지만 뭐가 없고 참 깨끗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과는 다르게 약간의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저는 그렇게 말 없어서 어색한 분위기가 되는 게 익숙하지 않아 조잘조잘 얘기를 했죠. 저는 미영이 반 친구 보라라고 해요. 미영이랑 생일까지도 똑같은 미영이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라고 미영이네 아빠에게 말했고 아빠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절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이 친구 보라라고? 먼저 간 우리 안사람이랑 참 닮았네. 어릴 때 모습이랑 아주 똑같아.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와 미영이는 당황했고 미영이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보라야 반찬 뭐뭐 있어? 같이 밥 먹고 갈래?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죠. 미영이는 저희 엄마가 싸주신 반찬들을 하나둘 접시에 옮겨 담고 있는데 갑자기 미영이의 아버지가 저희 둘에게 보라네 집에 다녀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반찬을 챙겨주셔서 그러시는 건가? 하고 알겠다고 하고 나섰습니다. 뭐 이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에게 미리 전화도 드렸습니다. 시간이 저녁 때이다 보니 다 같이 먹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함께 저희 집으로 갔어요. 엄마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고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미영이네 아빠는 저희 부모님에게 저에 대해 물으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자랐는지 하는 것들요. 그리고는 또 눈물을 보이셨죠. 저희는 미영이 아빠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왜 그러시냐 물었고 미영이네 아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미영이를 낳고 미영이 엄마가 그렇게 가버리고 나니 자식 새끼도 눈에 안 들어와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폐인처럼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젊었을 때 벌어둔 돈들도 다 사라져가고 커가는 미영이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뭐라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할 수 있는 일이 변변치 않더군요. 근데 참 미안했어요. 미영이는 저와 아내와 닮은 점이 별로 없다는 게 미영이가 점점 크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요. 따로 어떻게 검사를 할 방법은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랐고 당사자인 미영이도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랐어요. 미영이 아빠는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더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미영이가 태어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병원은 이미 없어지고 난 뒤였고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 같은데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렇게 지금까지 묻어준 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라양을 만났는데 보라양이 저희 안사람과 너무 닮아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안사람이 환생이라도 한 듯 너무 닮아서요. 또 미영이와 보라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실례인 걸 알지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의심이 되면 의심을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라양과 친자확인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빨리 해봤으면 싶은 게 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죽기 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셨고 미영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고 무거운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저희 아빠였어요. 사실은 저희도 보라가 저희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너무 저희와는 다른 보라를 보고 저희는 검사를 했습니다. 미영이 아버님처럼 병원에 찾아갔었지만 없어진 뒤였죠. 그리고는 검사 결과는 가슴에 묻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미영이를 보고 저희도 아버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것 같네요. 저와 미영이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머리가 돌아가질 않았죠. 그리고 다시는 엄마 아빠를 못 볼 수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저를 진정시켰고 엄마도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미영이 아빠에게 얘기했어요. 미영이야 보라, 그리고 저와 아버님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만약 저희의 생각처럼 서로의 아이가 바뀐 것이라면 우리 보라는 저희가 부족함 없이 키웠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잘 키우고 싶고, 미영이는 제 딸이 맞다면 지금까지 해주지 못한 것들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는 검사를 했고 아빠의 지인분 덕에 좀 더 빠르게 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의 답이 나왔고요. 그날은 모두가 울기만 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죠. 제가 미영이 대신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나에게 친아버지가 생긴 건데 어떻게 지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정말 혼돈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미영이도 저도 금세 친구 부모님을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요. 그러던 시간 동안 미영이의 아버지인 줄 알았던 제 아버지의 병세는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비형 간염 감염자이면서 관리를 잘하지 못하셨던 아빠는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제 존재에 대한 혼돈에 금방 친아빠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잠에 들였는데 저희 친아빠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조심한다며 지내고는 있습니다만 이 병이 이 정도로 진행이 되면 오늘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죽는 게 두렵진 않습니다만 우리 보라와 미영이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이 두 아이 사이에서 제가 세상을 뜨고 나면 어떤 의미에서든 둘에게는 아버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의 상처를 생각하니 제가 잠이 오질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금방 돌아가실 것처럼 그렇게 약한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혹여나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이 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두 아이 모두 제 자식으로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힘들지 않게 할 것이고 제 와이프도 두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라가 저희 친자식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도 저희 마음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기쁨을 준 건 보라였으니까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 친자식임을 알았으니 둘이 자매처럼 그렇게 키워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디 몸을 잘 챙기셔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로 남아주세요. 이 대화가 안심이 되셔서였을까요? 그렇게 아빠는 일주일을 못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미영이와 저희 둘에게 한 분의 아버지를 잃게 된 날이었죠. 이 일이 있은 지도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네요. 자매로 살아가기로 한 후 나름의 진통도 있었지만 저희는 단짝이었던 친구 시절이 있어 또 그렇게 가족이란 이름으로도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모님들에게 나름의 효도를 해가며 살아갔고 이제 세상에는 저와 미영이만 남아있네요. 뭐 인간이 태어나 죽는 것은 순리이니 많이 슬프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친구이자 자매인 미영이가 있으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